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6월 26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은 국어 시간입니다. 국어책 46쪽을 펴시고 이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3단원 살며 생각하며 이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1. 내가 살아보니까 2.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림 3. 일기 4. 편지. 이 4개의 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우는지 47쪽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희로애락이 녹아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랑과 증오의 감정이 얽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인간은 글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생각을 나누곤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담은 일상적인 글에는 대표적으로 일기와 편지가 있습니다. 일기는 매일 겪은 것을 기록하고 자신의 생각을 적을 수 있으며 편지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생각과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찰을 담은 수필과 풍부한 감성을 실은 시도 좋은 생활의 글입니다. 2단원에서는 일상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시, 수필, 일기, 편지를 읽으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공부하여 보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48쪽 내가 살아보니까 이 부분에 장영인님께서는 살아보니까 거짓이 아닌 진실,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 겉모습보다는 마음, 재미있게 실력 쌓는 경험, 또 남을 위해서 덕을 베푸는 것, 친절, 사랑 이런 것들이 살아보니까 중요하더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남의 가치에 따라서 목표를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임을 깨달았다. 이렇게 수필 내가 살아보니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림에서 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김강섭 님의 시를 우리가 읽고 제목을 써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시를 감상하면서 떠오르는 느낌, 이게 심상입니다. 시를 감상하면서 떠오르는 느낌을 심상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표현한 시를 감상하면서 심상의 종류를 알아봅시다 해서 심상 6가지의 심상을 읽고 마쳤습니다. 6가지 심상에 첫 번째 시각적 심상이 있었습니다. 시각적 심상이란 시어를 통해, 시어라는 거는 시의 말이에요. 어는 말씀, 시의 말을 통해 느껴지는 빛깔이나 모양 등의 감각, 보일시, 눈에 보이는 그런 심상을 시각적 심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각적 심상, 시어를 통해, 시의 말, 시어를 통해 떠오르는 소리, 청각, 소리의 감각을 청각적 심상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미각적 심상, 시어를 통해 떠오르는 맛의 감각, 만미, 맛을 나타내는 것, 맛을 느낄 수 있는 감각, 이게 미각적 심상입니다. 그리고 후각적 심상이란 시어를 통해서 떠오르는 후각, 냄새의 감각입니다. 후각적 심상. 그리고 촉각적 심상이란 시어를 통해 떠오르는 촉각의 감각, 느낌, 우리가 만졌을 때 느껴지는 것, 그게 촉각의 감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감각적 심상, 2 이상의 감각이 함께 표현된 감각,
시각적과 청각적 이게 다 표현됐다. 또 촉각적이나 후각적 이게 같이 표현됐다. 이랬을 때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59쪽 시를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김영란님의 시입니다. 김영란님 제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새학시 볼에 떠오는 부끄럼같이, 시의 가슴에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보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김영랑님의 시를 낭송해 보았는데요. 이 시를 지으신 김영랑님은 1930년대에 순수파, 아주 순수함을 담은 그런 문인 활동을 하셨고요. 이때 같이 활동했던 분이 우리 부천을 대표하는 분인 정지용님과 함께 그 순수한 순수시파라고 얘기하는데요. 순수시를 지었던 그런 문인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이 시는 이연으로 되어 있죠. 이연. 시는 행과 연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연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락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떨어져서 또 하나 있는 그것을 연으로 한 묶음을 연으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8줄로 되어 있습니다. 한 줄 한 줄 한 줄을 행이라고 했고 8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는 8행 2연으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문법을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첫 1행에서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이 뭐뭐뭐처럼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국어의 문법에서 직유법이라고 합니다. 직접 비유했다 라는 이야기고요. 직유법, 뭐뭐와 같이, 뭐뭐와처럼 이 낱말이 있는 경우에는 이건 직유법입니다. 그리고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햇발이 속삭일 수 있나요? 속삭이는 거는 사람이 속삭이죠. 그리고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샘물이 웃음을 지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웃음을 짓죠. 사람처럼 표현한 것, 이거를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인이 사람인이에요. 사람처럼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유법과 의인법, 이런 기법들, 이런 법칙들이 시에 적용되고 또 글에도 적용되기도 합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말일 텐데요. 직유법, 의인법 이런 표현들도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첫 1행과 2행에 보면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똑같이 위에서 1행에서 한 말을 2행에서 대답하듯이, 메아리 치듯이 이렇게 표현한 것을 또 대구법이라고 합니다. 대구법, 대화하듯이 이렇게 했다. 서로 주고받는 듯이 했다 할 때 이걸 대구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를 보면은 받침이 있는 글자들을 한번 봅시다. 돌담, 리을 받침, 담, 미음 받침,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리을 받침,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샘, 미음 받침, 물, 리을 받침.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 봄 미음 받침, 길 리을 받침 위에 오늘 늘 리을 받침, 하루 하늘을 늘 리을 받침, 을 리을 받침, 우러르고 싶다. 제가 지금 니은하고 리을 받침, 미음 받침에 대해서 받침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시는 받침이 니은과 리을과 미음과 이응이 있는 그런 낱말들이 많습니다. 이 낱말 중에서 받침이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은 이 소리는 울림소리라고 합니다. 울림소리는 마음에 와닿는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부르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마음에 감성이 울림이 느껴지는 받침이라고 합니다. 울림소리라고 하는데요. 이 시는 이렇게 울림이 있는 낱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앞에서 심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심상, 그러면 우리 그 심상이 어떨 때 적용이 되느냐. 이를 행해보면 돌담에 속삭인다는 게 뭐죠? 속삭인다는 거는 귀에서 들리는 걸까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걸까요? 눈으로 보이는 걸까요?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귀로 듣는 이런 것을 청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청각적 심상. 그 다음에 이연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새학시볼에 떠오르는 부끄럼같이 시의 가슴에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이건 어때요? 살포시 젖는 물결. 이게 눈에 보이는 걸까요? 귀로 들려지는 걸까요? 냄새를 맡는 걸까요? 물결 같은 것은 내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볼 수 있는 이런 표현을 시각적 심상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시는 청각적, 시각적 외에 많은 심상을 표현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60쪽 보겠습니다. 엄마 걱정, 기형도, 열무 30잔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엄마 걱정 기형도님의 시를 낭송해 보았는데요. 이 시는 몇 줄이냐면 12줄입니다. 12줄인 경우에 우리는 행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행으로 되어 있고요. 몇 년일까요? 거기 사이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위에가 1년, 아래가 2년. 그래서 이 시는 12행 2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61쪽 학습 활동 보겠습니다. 학습 활동 1. 두 편의 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떠오르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여 봅시다. 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요. 저는 61쪽에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그 아래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번 하겠습니다. 다음의 시에서 밑줄금 부분에 어떤 심상이 표현되었는지 찾아봅시다.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미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공감각적 심상. 이 중에서 이제 고르는 거죠. 1번, 동그라미 1번.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김종길의 성탄제 중에서 서늘한 옷자락. 요거는 어떤 심상일까요?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때요? 만질 수 있는, 손으로 느낄 수 있는 촉각적 심상이라고 했습니다. 촉각적 심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동그라미 2번.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여기 그 1행하고 2행 있는데,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이거는 속삭이는 거 귀로 들을 수 있어요. 이거는 청각적 심상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퇴색한 성교당의 지붕 위에선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성교당은 성스러울 성자에 가르칠교 집당. 그래서 종교단체의 신자들이 모이는 집을 예전에는 성교당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교자를 빼고 성당, 교회, 절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는 성당을 말하는 것 같아요. 퇴색한 성교당의 지붕 위에선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라고 했어요. 분수처럼 흩어진다. 푸른 종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 눈에 보이기도 하고, 이런 심상은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3번은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62쪽 쉬어가기. 의성어. 세상은 놀랍고 아름다운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소리를 바탕으로 다음 빈 칸을 채워봅시다. 빈 칸을 채워보라고 합니다. 그 63쪽에 그 빈 칸을 채울 수 있는 낱말 풀이들이 있습니다. 가로 먼저 하겠습니다. 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작은 종이나 꽹과리 같은 쇠붙이를 계속 3개 두드릴 때 나는 소리. 작은 종을 두드릴 때 무슨 소리가 나죠? 땡땡땡 소리가 나죠? 동그라미 1번에다가 땡땡땡이라고 써 넣으시면 됩니다. 2번, 동그라미 2번. 얇은 금속이 떨어져서 울리는 소리. 얇은 금속, 쇳덩어리를 딱 떨어뜨릴 때 나는 소리. 땡그랑, 이렇게 소리가 나죠. 땡그랑. 동그라미 2번에다가 땡그랑 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3번. 배가 고플 때 뱃속에서 나는 소리. 3번. 3번에는 가운데 르자가 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글자이고 가운데가 르니까 배고플 때 나는 소리. 꼬르륵, 꼬르륵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꼬르륵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4번. 적은 약의 음식물 따위를 목구멍으로 한꺼번에 삼키는 소리. 4번은 2글자네요. 2글자. 동그라미 4번. 적은 양의 음식물을 목구멍으로 넘길 때 어떤 소리가 나죠? 꼴깍, 꼴깍, 꼴깍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 5번. 트림하는 소리. 여기 르 힌트가 있네요. 가운데 글자가 르입니다. 트림하는 소리. 끄르륵 이러죠. 끄르륵, 끄르르. 5번 이렇게 쓰십니다. 6번.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로 자꾸 하는 소리. 6번. 6번 몇 글자인가요? 4글자이죠. 4글자.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로 자꾸 하는 소리. 종알종알입니다. 동그라미 7번.
배나 사과 등을 잡고 씹는 소리. 배를 씹을 때 입에서 나는 소리 네 글자네요. 두 번째가 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7번은 사각사각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동그라미 8번. 단단하거나 반드러운 물건을 문지르거나 비빌 때 나는 소리. 설거지한 그릇을 비빌 때 나는 소리. 무슨 소리 나죠? 득. 힌트가 있네요. 마지막 소리가 득이라고 합니다. 8번 뽀드득. 깨끗이 설거지한 그 그릇을 손으로 쫙 문대면 뽀드득 소리가 납니다. 뽀드득. 네, 가로풀이 다 했고요. 이제 세로풀이, 세로 뜻풀이 보겠습니다. 기역. 기역에 좀 전에 우리가 답을 맞춰서 땡자로 시작되는 단어겠네요. 방울이나 풍경, 처마 끝에 다는 작은 종이 세게 흔들려 나는 소리.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땡그랑. 그죠? 땡그랑. 그래서 기역에 그 가운데 빈칸에다 그 자를 써 넣으시면 됩니다. 니은. 니은은 가운데가 르이네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자지럽게 웃는 소리. 어떤 거죠? 까르르, 까르르 이러죠. 까르르, 까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세로로.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꼴자가 있고 네 글자네요. 꾀꼬리의 울음소리. 쉽죠? 꾀꼴, 꾀꼴. 네 글자입니다. 꾀꼴, 꾀꼴. 그 다음에 리을. 리을, 르가 있네요. 가운데가 르로 시작됩니다. 르로 됩니다. 쓰르라미의 울음소리. 쓰르라미는 어떻게 울죠? 스르르, 스르르, 스르르 이렇게 울죠. 스르르. 가운데 르가 있으니까 처음 빈칸에다 세 번째 칸에다 르 쓰시면 됩니다. 미음. 미음. 불만스러운 태도로 자꾸 종알거리는 소리.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불만스러운 태도로 자꾸 종알거리는 소리는 종달, 종달입니다. 종달, 종달. 세로로 네 글자 쓰시고요. 다음 비읍, 비읍. 각자가 있네요. 각자, 각으로 끝납니다. 구둣발로 단단한 바닥을 잇따라 급히 걸어가는 소리. 뭐죠? 구둣발. 또각, 또각. 또각, 또각. 그 다음에 시옷. 시옷. 시옷은 힌트가 없네요. 세로로 두 글자입니다. 기침 소리. 기침 어떻게 하죠? 콜록 이러죠. 콜록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콜록. 그 다음에 마지막 이응. 이응 두 번째 글자가 득입니다. 네 글자이네요. 참다 못하여 입속에서 새어나오는 가벼우나 쇠된 웃음소리. 이게 뭐죠? 키득키득, 키득키득, 키득키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낱말 퀴즈로 우리가 아름다운 의성어를 한번 다 써와 보았습니다. 의성어는 된소리 글자들이 많아요. 된소리 글자,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런 글자들이 많은데요.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그 의성어 소리를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쉬어가기 코너까지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기를 통해 마음을 표현하는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